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2차 전지 반도체 이 기업 5월부터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왜 우리가 5월부터 미친 듯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느냐? 당장 다음 달에 무엇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G7이 일정이 잡혀져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G7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예전부터 G7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급등세를 크게 나타냈기 때문에 특히나 당장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늘 말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여행 중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시차 때문에 아무래도 이슈가 좀 하루 정도 늦습니다.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방송을 찍는 이 기준으로서는 오늘 같은 기준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오늘 같은 기준으로서는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G7 회의에서 뭐 하겠다? 자, 전면 수출 금지를 검토하겠다.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G7 입장에서도 뭐 한다? 이제 수출 금지를 검토하겠다. 전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러시아가 뭐 바보도 아니고 뭐 한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전면 수출 금지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곡물력 정도 끝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뭐예요? 과거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곡물이 제대로 세계에 돌지 못하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요. 그 다음에 유가도 급등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오른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또 뭐예요? 곡물 협정도 끝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했다? 비료라든지 곡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늘 지금까지 G7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G7 우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늘 관련주는 움직였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봐도 뭐예요? G7이 지금 당장 내달에 뭐 하겠다고요? 다음 달에 러시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사실상의 뭡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비료라든지 곡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산다 해도 이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문제는 늘 말했다시피 지금 사실 문제가 뭐냐? 이 전면 수출 금지를 과연 정말로 할 수 있을까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뭡니까? 지금 러시아의 G7 뭐예요? 대러 수출 전면 금지 시에는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야기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막말로써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아마 지금도 물론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작년이 최대치로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요. 금리도 최고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가격이 안 잡히고 있으니까 뭐합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이런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따라오면서 뭐한다? 이제 주가라든지 이런 지수들도 폭락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도 그냥 내가 보통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밥을 사 먹는다든지 기름을 넣는다든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모든 게 올라가다 보니까 월급만 빼고 모든 게 올라갔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한다고요? 다시 한번 이 G7에서 대러 수출 전면 금지를 통해 가지고 세계 경제에 또 작년과 같은 일을 일으킨다? 그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G7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G7의 이번 회의에서 이거 그냥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럼 과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앞에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반도체란 거죠, 반도체.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 얘기를 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뭐 합니까? 바이든이 AI라든지 반도체, 아니 배터리 이런 것들 관련해서 대중 투자를 뭐 한다?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는데 이 기술 경쟁, 기술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패권 싸움이겠죠? 이런 패권 싸움을 함으로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한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 여기 딸려오는 게 뭡니까? G7에서 뭐 할 것이다? 지지를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함께 제안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G7 자체에서 뭐 하겠다. 이 대중 투자에 대한 것을 지지를 구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전쟁이라든지 배터리 전쟁이라든지 이게 중국과 다른 국가 간들의 경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뭡니까? 기술 갈등은 뭐다? 기술 갈등이 격화될수록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뭐 안 좋은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로운 기회다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을 분명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특히나 이제 보통 보면 미중 반도체 전쟁 격화하면서 추가 지대 나온다면서 관련주들이 과거부터 이제 많이 움직였잖아요. 미중 반도체 전쟁을 하면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늘 수혜로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데 이 수혜주를 과연 무엇을 찾을 것인가? 근데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는 반도체를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은 삼성전자는 필수다라고 했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대빵인 만큼 삼성전자가 미중 이 반도체 전쟁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과연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투자 제한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어떻게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적게는 100%, 200%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자, 미중 분쟁의 해법은 뭐다? 베트남에서 찾겠다. 라고 삼성전자가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반도체 투자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투자 같은 경우가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이 뭡니까? 지속적으로 이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이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고, 봤을 때 뭐 한다고요? 중국에서 이미 베트남으로 향하고 한국의 반도체 같은 경우도 향하고 있고 수교 후 한국과 베트남 교역의 변화를 봤을 때 4억 약 5억 원이 877억 원, 178배 증가. 수출액 같은 경우도 139배 증가. 수입액 같은 경우도 536배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눈에 확실히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나 이제 이 베트남 관련되는 시장 모멘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봤을 때 뭐 한다고요? 자, 베트남 국회의장이에요. 베트남 국회의장이 삼성전자와 만나가지고 뭐 한다고요? 반도체 투자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투자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뭐든지 지원해주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저 법인세 한도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도입할 거고 뭐도 할 거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뭐다?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가 뭐다?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 베트남 쪽에 투자를 안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 관련되어 있는 베트남 쪽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의 투자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과연 그게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과거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베트남으로 직접 가가지고 뭐 하겠다 작년 12월이요.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를 글로벌 전략 거점으로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베트남에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글로벌 전략적 거점을 키운다라는 거는 앞으로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속적인 투자가 나온다라는 건데 과연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도 무엇을 살 것인가로 나뉘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한 가지로 좁힐 수 있는 이슈가 또 뭐가 있느냐? 과거 삼성전자의 발언이죠. 어떤 발언이 나온다? 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대한 건 베트남 생산 비중을 줄이겠다. 그리고 뭐 한다? 인리 높인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에 있어서 공장, 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관련해서 생산 비중을 줄이는 만큼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설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디스플레이를 봐야 된다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디스플레이가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늘 말하지 않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디스플레이도 하나의 반도체입니다. 굳이 따지면 반도체고요. 많은 사람들이 업종을 자꾸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이렇게 나뉘어버리는 거지. 저는 분명히 반도체 시장을 봤을 때 디스플레이도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반도체 모멘텀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베트남에 대한 이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기업이 바로 뭐냐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AP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보다시피 올해 2023년도에 뉴스 나온 게 실질적으로 이미 반도체 장비 매출 증가가 성장 이끌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와줍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장비와 반도체로 엮이면서 이미 디스플레이 반도체로서 보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면 알다시피 뭐라고 해요? 과거에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최대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요. 옛날도 아니고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삼성이 계속해서 OLED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L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으로 OLED 전공정 및 후공정 장비를 글로벌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AP 시스템이 뭐예요? 반도체 산하 공정에서 웨이퍼를 고온에서 처리하는 데 쓰이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뭐 한다고요? 2000년부터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베트남 쪽으로서의 이 시설 투자라든지 공정을 추가적으로 지으면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시장을 더 키움에 있어서 당연하게 AP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실적 기대, 뭐 이런 것들 기대해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특히나 아까 앞에 또 제가 얘기했던 게 2차전지라 얘기했잖아요. 2차전지 반도체. 사실 여러분들이 2차전지에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어차피 미중도 똑같아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기술 경쟁력이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경쟁, 이 반사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297억 2차 규모의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 전지로도 분명히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차트적으로도 뭐다? 이 하방 추세,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무너졌던 이 종목이 슬 하방 추세를 돌파하려고 있죠. 그럼 이 하방 추세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파동을 노려본다고 하면은 4만원에서 6만원까지 열린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8,000원에서 한 22,000원 이 사이에서는 여유롭게 분할 매수 포지션을 취했을 때는 분명히 수익을 보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D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